그 외에 아니 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쯤 갖고 계시는 오크통, 이거는 5리터짜리 충북 영동에서 만든 국산 오크통인데요. 3년 전에 제 생일 선물로 받아놓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숙성질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말이죠. 얘가 신기하게 나무 맛이 생각보다 많이 짱짱해가지고 벌써 포스프레까지 뽑아먹고, 아니 뭐 나무 맛이 계속 나 이거? 그래서 또 시즈닝을 4개월 해놓은 걸 또 빼주고, 이제 또 채워줄 건데요. 이런 작은 오크통을 사용하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유행이 끝나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위스키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가지고 같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집에다가 증류기까지 놓아가면서 증류를 하신단 말이죠. 아무래도 자가 숙성이라고 한 게 결국 내가 만든 내 술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꽤 뜻이 깊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위스키는 반절은 자기 만족이고, 그 자기 만족을 내가 만든 내 술, 내 돈 내산 그걸로 채울 수 있다면 따지면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다고 이 정도 사이즈에도 수십만 원 하는 오크통을 결국 사는 것도 부담이고, 또 거기에 넣는 술은 얼마게요. 싸구려 술 넣자니 오크통이 아깝고, 또 좋은 술 넣자니 내가 숙성해서 가지고 망칠까 봐 걱정되고, 결국은 돈 써놓고 한참 걸려서 하는 말이 위스키는 사드세요 제발 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뭐 사실 저도 처음부터 뭐 무조건 다 맛있는 술을 숙성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돈이랑 대가리부터 들이밀어본 사람으로서 오늘 자가 숙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숙성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숙성이 뭐냐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반려나 고기 숙성 이런 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더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위스키에서 숙성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발, 두 번째는 성분 교환, 세 번째는 성분 변화인데요. 우선 증발은 사실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통이나 유리병에 병입을 해가지고 잘 막아두면 그건 증발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왜 오크통을 이용해서 숙성을 해가지고 그 어렵게 증류해 놓은 알코올을 날아가는 걸 다 못 막나 뭐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한기 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쏘기만 하는 알코올이 먼저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건 알코올 말고 다른 안 좋은 휘발성 향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좋은 향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라고 하는 명목 하에 쏘는 향들을 날리고 부드럽게 느껴진 향들만 남기는 말 그대로 부드러워지고 맛이 좋아지는 그런 술을 위한 숙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분 교환인데요. 이건 조금 더 직관적이죠. 바로 나무에서 술로 성분이 우러나는 거예요. 우선 오크나무에는 많은 성분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무 속을 차링이나 토스팅을 하게 되면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 같은 성분들이 데미지를 먹으면서 거기서 바닐린과 다양한 당 알코올 같은 걸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 같은 게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수를 더 높게 넣으면 수용성 성분이 잘 안 녹아 나올 거고, 그렇다고 도수를 낮게 넣자니 지용성 성분이 또 잘 안 녹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를 많이 숙성하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증류소마다 자기네가 정한 수준이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63.5도 정도로 통입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성분 교환은 어쨌든 성분이 나무에서 녹아 나와야 하기도 하고, 또 빨리 우러나는 성분, 늦게 우러나는 성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분 변화인데요. 이건 화학적으로는 시간에 의해서 산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동적 평형이라고 해가지고 물질의 앞과 뒤가 바뀌는 경우라든지 내부의 물질들끼리 서로 반응을 하는 경우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향기 분자인 에스테르가, 그러니까 A랑 B가 합쳐진 AB라는 녀석이 있고 C랑 D가 합쳐진 CD라는 녀석이 있다고 치면, 얘네가 시간이 많이 지내면 지들끼리 바꿔 먹으면서 AD랑 CB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닐린이나 뭐 몰트 위스키 쪽에서 건조할 때 쓰는 피트 같은 거 대부분 페놀계라고 하죠. 페놀계도 이런 숙성 조건에서 자기네들끼리 반응을 해가지고 폴리페놀이라는 걸로 합성이 되는데요. 근데 피트 위스키가 오래 숙성되면 이게 페놀이 날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합성으로 줄어들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발량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스카치에서는 안정화를 위해서 최소 3년은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3년 이상부터 스카치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나라도 1년 이상 숙성해야지 위스키로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긴 한데 사실 뭐 이게 100리터 이상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쿼터 캐스크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즈에서나 그런 상업적인 접근이랑 숙성 같은 게 방법이 맞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할 만한 이런 작은 거는 조금 숙성 환경이 다른데요. 이런 작은 거를 마이크로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마이크로 배럴은 아무래도 큰 캐스크들에 비해서 술이 닿게 되는 표면적, 그러니까 나무의 양 자체가 월등하게 많아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200리터 배럴의 표면적은 리터당 82cm 제곱이고 5리터짜리 캐스크 표면적은 리터당 282cm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3.4배 정도 술이 나무랑 더 많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00리터니 500리터니 하는 배럴, 캐스크, 선천 이런 데서 하던 숙성 방식들이 이런 조그만한 마이크로 배럴에는 딱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특성을 모르고 무턱대고 술부터 넣고 오래 그냥 묵혀두기만 하면 이 통도 제대로 못 쓰고 들어가는 비싼 술도 버리는 꼴이 됩니다. 싫은데 나는 내 맘대로 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 뭐 그냥 하세요. 어차피 내 돈 내 술 아님.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숙성하기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증발, 성분 교환, 성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우선 세 가지 중에 가장 나무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두 번째 거, 성분 교환인데요. 200리터 대비해서 5리터짜리는 3.4배 더 나무랑 많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홍차를 마신다고 쳤을 때 티백을 3개 반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시간 우려내면 쓰겠죠. 너무 진하겠죠. 마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작은 캐스크일수록 성분 교환 시간을 적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성분 교환 시간이 적게 가져간다, 숙성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초반에 나무의 힘이 짱짱할 때는 한 두 달 만에 나무 쓴물맛 목즙주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방지하냐면 결국 이 오크통, 조그마한 오크통에서 힘을 빼줘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작업을 보드카를 넣어가지고 했어요. 처음에 오크통을 불린 뒤 보드카를 넣어가지고 힘을 한번 쫙 뺐는데 이게 그 녀석이에요. 아니 이게 보드카 넣고 2주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거가 색깔이 이 정도가 우러났어요. 이걸로 뭐 1년 숙성? 그냥 저기 한약방 가가지고 오크나무 넣고 즙장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일단 힘이 잘 빠져나갔다면 그 다음에는 3개월 숙성, 뭐 반년 숙성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숙성을 하게 돼도 맛이 안정적으로 우러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로만 고숙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무밥 맛, 연필 신맛 같은 거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글렌바클라스 같은 데서는 포스트필 쉐리 캐스크까지 써가면서 고숙성용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다른 영향, 이제 증발인데요. 일단 표면적이 더 넓으니까 증발은 정말 뒤지게 오지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 안정화가 잘 되냐, 증발량에 비해서는 또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셔도 다 이 오크통을 썼다 하면은 거의 뭐 술이 반도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실 텐데 정말 그래요. 막 엄청 날아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20-30% 정도 날아가면 그때쯤에는 그래도 술 맛이 나고 안정화라는 게 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중간중간에 마셔보면서 데빌스 쉐어 하면서 마셔보는데 제가 볼 때는 20-30% 그쯤이 약간 그 스팟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마셔보면 알코올도 덜 치고 향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분 변화는 글쎄요. 저는 솔직히 앞선 두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길게까지는 숙성을 못 해봐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병입 대기 상태로 놓아둔 건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서 안정화랑 성분 변화는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서 계속 일단은 놔둬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저런 거 숙성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술을 만드는 거는 쉬운데 맛있는 술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위스키를 그냥 사 드시는 걸로 하는 게 정신과 지갑 건강에 이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